충북의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썰렁했던 거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에는 재고가 쌓여갑니다. 지자체가 출하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꼬박 2달이 지나면서 외출 자제로 썰렁했던 거리가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도 한 달 동안 이어졌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휴일날 충북에서 최다 인파가 몰리는 청주 성안길. 오랜 시간 외출을 참아왔던 시민들이 썰렁했던 상권 거리를 다시 채웠습니다. 3355 길거리 간식을 즐기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여유까지. 청주의 첫 확진 환자가 나왔던 2달 전과는 사뭇 달라진 거리 풍경입니다. 괜찮아지기도 한 것 같고 날씨도 따뜻해서 나들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애기도 답답해하고 그래서 나와봤어요. 아직 예년 수준은 아니라도 조금씩이나마 손님이 늘어가자 상인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2배 정도는 늘었죠. 그때 처음에 청주에 확진자 한번 나와가지고 육거리 그 동선 공개됐을 때 그때는 진짜 꼬박 4주 동안 이어졌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운영 중단 수준의 강력한 정부 권고가 해제됨에 따라 도내 3천여 곳에 이르는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체육이나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 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인 생활로 전환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북은 지난 2일 45번 환자를 끝으로 보름 이상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고 기존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확진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3차로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청주 92개 초등학교 가운데 25%인 23곳은 동영상 등을 활용해 신입생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1.3%인 38곳은 학교장 서면 인사로 대체하고 33.6%인 31곳은 등교 개학 이후 개학식을 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첫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 접속 오류 등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오늘 학습관리 시스템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외부 활동이 줄고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반영되면서 올해 충북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줄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13,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00여 건보다 8.16%가 줄었습니다. 한편 충북 119 구급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환자 671명을 이송했으며 이 가운데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에는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농산물을 시장으로 내보내는 출하를 농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사과 농가. 저온 창고에 있던 사과가 화물차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은 농업법인 직원들이 판로가 막힌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산물을 수집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줄자 기존 판매처에서 물건을 받지 않아 농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혼자 하게 되면은 혼자 싣고 내리고 혼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전체 업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고. 농가에서 직접 공판장을 찾거나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 유통해온 사과는 애초 이 같은 순회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포함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나물도 마찬가지. 밭에서 수확한 나물을 그 자리에서 깨끗이 포장하면 농업법인이 수거해 갑니다. 택배로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유통 같은 데서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야 좋죠. 집에서 그냥 가져가시니까.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면 농업법인이 수거해 대형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포장, 물류비 등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3% 수준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우리 마진은 없고 농가하고 계약한 수수료 3% 플러스 작업 공통관리비 8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가 늘면서 농산물을 시장에 내는 이른바 출하를 지자체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 시까지 우리군 그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순회 수집 예약제를 통한 농가 방문으로 출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을 구하기도 힘들고 판로까지 막힌 농가들. 온라인 특별 판매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이맘때면 전국의 배 주산지마다 인공수분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손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배 주산지 충남 천안에서 드론을 배꽃 인공수분, 즉 화접에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전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배밭 위로 가로 세로 2m 크기의 대형 드론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드론 밑으로 꽃가루가 활짝 핀 배꽃 위로 뿌려집니다. 일일이 사람이 꽃가루를 배꽃에 묻혀주던 인공수분, 즉 화접을 드론에게 맡긴 겁니다. 수십 명을 동원해 길게는 이틀씩 했던 작업을 드론이 20-30분 만에 끝내자 농민들은 신세계를 만난 듯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효과만 검증이 된다면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모든 경비면에서도 많이 전략이 될 거로. 기존 농업용 드론에 꽃가루통과 이를 내뿜는 대롱을 붙여 인공수분 전용으로 개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통에 있는 화수분을 뒤에 송풍장치와 펌프로 인해서 저희가 분사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노즐에 있는데 노즐을 아주 얇게 잘 분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 농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나흘 동안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는 탓에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비롯해 군인, 학생들까지 동원될 정도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지원 손길마저 끊기면서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 천안시와 농협이 드론을 구입해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착과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드론 확대를 더 공급을 해서 농가가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산비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약이나 벽실을 사람 대신 뿌려주는 등 최근 농업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드론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과수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청북도 의회에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충북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오는 22일 심의합니다.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가 공표하면 효력을 갖게 되지만 충청북도는 먼저 농정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늘립니다. 오는 6월 내수읍과 오창읍에 수소차 충전소 2곳이 시운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청주시는 세 번째 충전소 운영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충전소를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수소차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운영비 지원 등을 담은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오늘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수소차 23대가 등록돼 있고 올해 250여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부터 중소협력사의 납품 대금을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자금 회전에 도움을 주고 협력사 상생펀드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협력사에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협력사에 마스크 30만 장을 무상 제공하고 청주와 이천 지역 화폐 구매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음주 행패를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조영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8월 청주의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TV를 부순 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충주시의 예산 낭비와 절감 사례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충주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늘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